중국 의류 생산 진행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스티치입니다. 저는 현재 지금 중국에 와 있고요. 스티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해외 생산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중국 생산, 베트남 생산, 방글라 생산 이런 식으로 많이 해요. 가끔 이제 미얀마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해외 생산의 중심이 되는 이 중국에 현재 와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저한테 하는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해외 생산 어떻게 잘할 수 있냐? 특히 이제 중국에서 생산하고 싶은데 주의해야 되거나 꼭 알아야 될 것들이 어떤 게 있냐?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세요. 사실 이제 중국 생산이라던가 이런 해외 생산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인건비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봉제 비용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하루가 다르게 한 달이 다르게 비싸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많은 브랜드들이 해외 생산에 이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한 30억, 50억 정도의 브랜드 정도의 규모가 된다면 무조건 해외 생산을 이제 병행하게 될 수밖에 없을 텐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나라가 이 중국이잖아요. 원부자재가 이제 모두 다 중국에 클러스터가 있기 때문에 한국만큼 생산이 원활한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원가 절감을 하기 위해서 시도한 이 중국 생산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반대로 손해도 많이 봅니다. 흔히 말하면 그 중국 괴담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은 관리할 수 있는가, 어떤 또 문제점이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중국 생산 시의 가장 중요한 점은 중국이란 나라에 대한 특성, 그 인간관계, 그 관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 관시. 이제 중국 사람들 같은 경우엔 처음에는 좀 뭔가 무심해 보이고 불친절해 보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한국보다는. 근데 관시가 형성이 된다, 어느 정도 관계가 형성이 되는 시점부터는 그 관시가 형성된 사람을 훨씬 더 잘 챙겨줍니다. 그래서 생산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관시를 형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공장 사장님들과의 그 관시를 만들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한국에서도 그 사장님 막 바카스 들고 찾아가고 사장님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어려운 거 없으세요? 막 물어보잖아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중국은 이 관시가 더 중요하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고 날 것도 관시가 생기면은 처리해주고, 사고 날 것도 예방해주고, 사고가 나더라도 원활하게 해결이 가능한데 관시가 없는 공장이랑 이제 진행을 하다가 사고가 날 경우에는 흔히 말하면 그 중국 괴담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네. 어쩔 수 없어요. 중국이란 나라 특성상 이 관시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기본적인 그 나라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지만 우리는 생산을 잘할 수 있다,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수납 샘플이라고 많이들 하죠. 수납 샘플, shipping 샘플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생산을 예를 들면 내가 500장을 한다. 근데 메인 생산에서도 사고가 너무 많이 납니다. 샘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품을 그냥 500장 만들었어요 해서 제품이 날라오는 게 아니라 shipping 샘플을 꼭 봐야 됩니다. 이 shipping 샘플이라고 하면 뭐냐면 메인 생산 500장을 생산을 하는 중간중간 또는 완료하고 나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그 벌크 중에서 몇 피스를 받아보는 거예요. 괜찮은지. 그걸 꼭 체크해라. 만약에 이제 그걸 체크 안 하고 사고가 난 상태에서 모르고 그냥 받으면은 일단 물건이 떴잖아요, 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걸 다시 중국으로 돌려보낸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그리고 사고가 난 상태에서 물건을 받게 되면 어쨌든 수선을 해야 되잖아요. 한국에서든. 중국에서 생산하는 것 그리고 한국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싸게 먹힙니다. 수선비 때문에. 꼭 체크를 하셔야 된다. 세 번째로는 다이마루보다는 우분을 진행을 하셔야 돼요. 한국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런 속도를 내고 하는 작업들, 쉽게 말하면 다이마루 작업들은 아직까지는 가격 경쟁이 있습니다. 기본 티셔츠, 맨투맨, 후드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하시는 게 낫고요. 수량이 엄청 많거나 디테일이 많이 들어간 거, 티셔츠인데도 디테일이 많이 들어간 것들이라면 중국에서 해도 괜찮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웬만하면 우분류를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는 되게 싸게 하고 싶어서 티셔츠를 중국에 맡겼는데 생각보다 안 싸네? 이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꼭 샘플에다가 수정사항을 표기하셔라. 작업 지시서 작성 너무너무 중요해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거는 공장 바이 공장이고 사람 바이 사람이지만 작업자들 일하기 편하게 해줘야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중국 공장들이 이런 작업 지시서를 보거나 누락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작업 지시서에도 작성을 해주시고 이 실물 샘플에다가도 나 여기 수정하고 싶다 그럼 여기다 마스킹 테이프로 여기 수정해주세요, 봉제 해주세요, 아니면 원단을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수정사항을 꼭 실물에다가 부착을 해서 같이 보내주세요. 그래야지 사고가 줄어듭니다. 다섯 번째는 작업자가 이해하기 쉽게 해주셔야 됩니다. 나라 간의 어떤 정서와 문화, 언어적인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만 쓰는 어려운 말을 쓰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로 위주로 잘
잘 작성을 작업 지시서를 해서 보내주셔야 돼요. 공장에서 작업할 때 편하고 쉽게 할 수 있게 한다. 이거 되게 기억 잘 해주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로 주의사항은 YKK라던가 이런 것들이 중국 시장에는 짝퉁이 많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그게 사용되는 경우들을 전 종종 봐가지고 그런 것들 그냥 알고 계신 상태로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곱 번째로는 물류 비용과 관세를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생산했더니 중국이 싸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무역을 하는 거잖아요. 나라 대 나라로 이제 옮겨지는 과정에서 관세라는 게 붙어요. 중국에서 한국으로 물건이 만들어져서 나올 때는 이 제품은 뭐 7% 관세. 이 관세를 체크하지 않으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금액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갑니다. 어떤 제품은 6%, 어떤 제품은 16%까지도 관세가 붙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2만원짜리 제품이다 하면은 3,200원이 금액에 또 붙어야 돼요. 원가에 관세가 들어가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꼭 관세를 체크하셔야 된다. 그 다음으로 물류비용 체크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한국에선 한국으로 갖고 오니까 물류비가 얼마 안 들잖아요. 그냥 이제 뭐 내가 픽업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화물트럭 부르면 되는데 나라 대 나라로 오는 거니까 배로 올 거잖아요. 보통은 이제 배로 오게 되면 배 비용이 발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물류 비용을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현지에서 생산하는 비용 플러스 물류 관세 비용을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여덟 번째는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중국에도 이제 원부자재 시장이 있잖아요. 원단을 구매해가지고 공장에 입고시킬 때 꼭 수축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이 수축 작업이라고 하면은 쉽게 말하면 축을 잡는 작업인데 이걸 안 하면 원단들이 엄청 줄어요. 중국 원단들은 원단 가게가 많은 만큼 관리가 잘 되는 가게도 있지만 대부분 또 관리가 안 되는 가게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해서 이걸 모르고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은 원단이 엄청 많이 줄어요. 그다음 롯들별로 차이도 엄청 많이 나기 때문에 꼭 수축 작업을 하셔라. 야드당 막 200-300원, 300-400원씩 추가가 돼요. 그래도 하셔야 돼요. 진짜 사고 납니다. 웬만하면 이 작업은 꼭 그냥 필수로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아홉 번째 마지막으로는 생산 관리 일정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해외 생산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원부자재 일정, 재단 일정, 봉제 일정 이런 것들을 되게 꼼꼼하게 체크해야 되고 그걸 잘 한다고 하더라도 물류 일정도 있어요. 특히 이제 중국에서 넘어오는 물건들은 기후가 악화된다거나 뭐 예를 들면 비가 너무 많이 온다거나 이럴 경우에 의해서 배가 막 늦게 출발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인지하고 생산 일정을 잘 체크하셔야 된다. 이 부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중국 생산 시 주의사항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러나 저러나 관시, 사장님들과의 그 관시를 형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난다면 사실은 해결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좀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이 부분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첨언을 좀 드리자면 웬만하면 이 관시가 없는 상태라면 이 중간에서 핸들링하는 업체들 있잖아요. 흔히 말하는 프로모션이나 벤더분들을 통해서 생산을 하는 게 아무래도 좀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들이 직접 공장과 거래하는 경우와 프로모션과 공장과 거래하는 경우도 사실 금액 차이가 발생을 해요. 왜냐면은 프로모션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공장과의 관시 여러 가지의 오더 수령의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금액이 또 다른 것도 있어요. 그래서 수수료가 좀 발생을 하더라도 큰 차이가 안 날 수도 있고 차이가 어느 정도 뭐 예를 들면 뭐 1,000원, 1,500원 2,000원 발생을 하더라도 안전하게 생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 부분 꼭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중국 일정 또 잘 마무리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